서초구 인문학 9월 마지막 주 대학 강독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11장을 읽고 있는데요. 대학 11장의 앞부분에는 치국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다스리는 재가를 잘해야 한다는 이 장의 주제가 전면에 나오고, 나머지는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교화해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나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든가, 집을 나가지 않고도 나라 사람들을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시작해서 나라 사람들까지 교화할 수 있는 덕성으로서 효와 재와 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Dad, how do I?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롭 켄이라는 평범한 남자가 아빠한테 배워야 하는 면도하는 법이라든가 넥타이 매는 법, 타이어 교체 같은 것들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상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빠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영상을 만든 롭 켄이 자신도 12살에 아빠가 집을 나가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현재 아빠 없이 자라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아빠의 가르침, 데드바이스를 전수하고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면도하는 법과 넥타이 매는 법을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와 공손함, 자애로움은 반드시 가족 내에서 부모와 형제의 훈도를 통해 배우는 거지 책이나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도는 방 안에 향을 피우면 책과 가구, 사람의 옷과 머리에 향내가 배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서 배우는 가르침을 말하는데, 효재와 자애로움은 이렇게 집안 내에서 훈도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에서 치국에 앞서 재가가 반드시 먼저 돼야 한다고 재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 11장을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고왈 여보 적자. 강고에 이런 말이 있다. 임금이 백성 기르기를 갓난아기를 업어 기르듯이 하라. 심성구지 수부중 불원의. 집에서 익힌 마음속 덕성을 성실하게 하여 나라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비록 잘 들어맞지 않아도 그리 멀리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유 학양자 이후 가자야. 어찌 애를 낳아 기르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시집가는 처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서경 강고의 말이 먼저 인용되고 그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효와 재와 자 같은 집안 내에서의 덕성이 어떻게 나라 사람들의 교화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인용입니다. 한 문장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고왈 여보 적자. 강고에 이런 말이 있다. 임금이 백성 기르기를 갓난아기를 업어 기르듯이 하라. 여는 이런 것 같이 보적자.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라. 적자는 붉을적 아들자, 붉은 아이인데 아직 제대로 된 옷을 못 입는 어린 갓난아이의 살색이 붉기 때문에 어린 아기를 적자라고 합니다. 서경 강고편은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나라의 유민을 다스리던 은나라 주왕의 아들 무경과 함께 무경을 감시하던 세 사람의 감독관인 삼감이 난을 일으켰죠. 이때가 무왕이 죽고 나서 주공이 무왕의 어린 아들인 성왕을 세우고 섭정을 했던 시기인데,
삼감은 주공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삼감의 난은 3년 만에 주공에 의해 진압됐는데, 주공은 무경과 삼감이 다스리던 지역을 송나라와 위나라 두 지역으로 다시 나눠서 송나라에는 은나라 주왕의 숙부였던 미자를 제후로 보내고, 또 위나라에는 주공의 동생인 강숙을 보냈는데, 논어 18편의 이름이 미자편인데 바로 그 미자를 말합니다. 폭군 은나라 주왕에게도 세 사람의 현인이 있었습니다. 미자와 기자 그리고 비간, 이 세 사람 모두 주왕의 친척이면서 신하였는데, 주왕이 이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폭정을 계속하자 미자는 주나라에 투항을 해버렸고, 기자는 관직을 버리고 미친 척 했지만, 은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주나라에 투항하지 않고 일부 유민을 이끌고 떠났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지역으로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바로 그 기자입니다. 반면 비간은 끝까지 간언을 멈추지 않았다가 결국 주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 현인의 최후가 다 달랐는데, 그 중에 미자는 은나라를 포기하고 주나라를 선택한 대가로 송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역시 은나라 유민의 나라인 위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강숙이 부임해 갈 때 받은 충고의 말이라고 해서 강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공은 강숙에게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아서 천자국 주나라를 세운 뜻을 생각해서 위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당부했는데, 이때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에 나온 여보적자인데요. 서경 원문에는 약보적자라고 돼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보에 아이를 등에 업는다는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이를 업어 기르는 것처럼 그만큼 백성을 소중하게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삼감의 난은 은나라 유민들과 함께 일어난 난이었고, 잘못하면 주나라 혁명이 실패할 수도 있는 주나라 초기에 최대 위기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압하는 와중에 은나라 유민들의 민심이 많이 흉흉해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청나라 때 강희제가 그렇게 성군이면서도 문인들이 명나라 연호를 썼다는 이유로 문자의 옥과 같은 필화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현 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움직임은 철저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친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는 일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공은 마치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백성을 다스려라, 이렇게 강숙에게 충고한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를 두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라고 한 주공의 이 말은 바로 집안을 다스리는 자세로서 치국을 할 수 있다는 이 장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나의 아이를 소중하게 돌보면 그 아이가 잘 자라듯이, 백성의 문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백성이 임금을 대할 때 효와 공손함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효제보다는 리더의 자애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서경의 여보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성구지 수부중 불원의, 마음속 덕성을 성실하게 하여 나라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비록 잘 들어맞지 않아도 그리 멀리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백성을 어린 자식을 업어기르는 지극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수부중, 비록 정확하게 중을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불원의,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역시 제가로서 치국할 수 있다는 이 장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로서 여보적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있는데요. 미유 학양자 이후 가자야. 어찌 애를 낳아 기르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시집가는 처녀가 있을 수 있겠는가.
미유는 있어 본 적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학양자. 기르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가 시집 간다는 말이니까 가자는 시집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 기르는 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시집 가는 사람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정치를 여자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비유한 유명한 말인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굉장히 엄청난 크나큰 일생일 때의 경험이지만 미리 배우거나 연습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을 당해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어디서 따로 배워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첫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처음 해보는 어렵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의 세세한 방법을 잘 몰라도 아이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확하게 하지는 못해도 아이를 잘 키우는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가 아이 기르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시집가서 정성을 다해 애를 잘 기르듯이 여보적자는 갓난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면 정치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학의 주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방법론보다는 아이를 생각하는 감성적 능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도 사회과학적인 접근보다는 대중을 이해하는 감성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것은 현대 정치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념에 의한 이성의 정치보다는 대중과 소통하는 감성의 정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서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대학에 이런 통찰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이성의 프로그램에 의해 미리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장의 논리대로라면 제가만 잘 이룬다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치국을 잘 할 수 있다는 건데 도올 선생님은 일찍이 젊은 대통령은 물론 대학 총장도 젊은 사람이 돼야 훨씬 더 개혁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대통령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인재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는 사회라야 젊은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반드시 순서대로 앞에 걸 이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면 젊은 리더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팔조목의 과정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 방문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이동을 자제하고 그냥 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도 올해는 좀 더 간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대학 강의는 한 주 쉬는데요. 강의는 쉬지만 대신 책 리뷰를 하나 또 올릴 예정이니까 연휴 기간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 읽은 부분까지 대학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위 치국필선 제기가자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기가 불가교 이능 교인자 무지 그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뜻이다. 고 군자 불출가 이성 교어국
그러므로 군자는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나라 안에 교화를 이룩할 수 있다. 효자 소이 사군냐. 효는 임금을 섬기는 근본이 되고, 제자 소이 사장냐. 제는 윗사람을 섬기는 근본이 되고, 자자 소이 사중냐. 자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강고왈 여보 적자. 강고에 이런 말이 있다. 임금이 백성 기르기를 갓난아기를 업어 기르듯이 하라. 심성구지 수부중 불원의. 집에서 익힌 마음속 덕성을 성실하게 하여 나라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비록 잘 들어맞지 않아도 그리 멀리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유 학양자 이후 가자야. 어찌 애를 낳아 기르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시집가는 처녀가 있을 수 있겠는가?